우리가 이제 6번째 언어장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네, 이런 언어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은 수용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그럼 수용과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자바라, 평가 혹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중재를 할지를 선생님들이 아까 어휘다양도라고 하는 기출문제 봤을 때 스크립트라든지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생각나시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발화라든지 자발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강론을 보면 발화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전략들이 있고, 발화를 이미 했지만 그것을 조금 더 언어적인 자극을 주어서 더 많은 어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전략들도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판하고 3판으로 바뀌면서 특히 이제 발화를 유도하는 전략 안에서는 예시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2판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실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3판에는요. 확장, 확대, 재구성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2판에만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기출문제를 위해서는 2판에 있는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음문장애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조음문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중재할 때 추후에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걸 언어 교육할 때 제가 분명히 또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2판에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2판에 있을 때는 이 교정적 피드백 유형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3판으로 가면서 교정적 피드백 유형의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 안에서 확장, 확대, 재구성만 살아났거든요. 이렇게 3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위해서 저희는 3판에 있는 교정적 피드백 유형하고 2판에 있는 내용을 다 배울 것이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게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럼 지문에 따라서 적정하게 또 선생님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추후에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2판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 가지 교정적 피드백 유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 개념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데요. 추후에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2판의 내용은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지도 전략과 연결을 했을 때에는 메시지 확인하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같이 해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꼭 고은 교수님 책에서만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2판의 내용하고 플러스 3판과 김영태 교수님 책에 나오는 부분은 발화를 유도하거나 바로 언어 자극 전략을 한다라고 하고 설명하지는 않고요. 비구어 전략, 구어적인 전략, 그걸 직접적인 단서를 두어서 언어를 이 아이가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아니면 간접적인 단서를 두어서 아이가 더 언어를 확장할 수 있게끔, 아니면 혹은 향상할 수 있게끔 지도할 거냐라고 해서 용어가 조금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고은 교수님 책을 보고 플러스 김영태 교수님 책에 해설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어차피 겹쳐지긴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보면 이제 김영태 교수님 책이다, 고은 교수님 책이다, 이런 게 조금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자, 그렇게 알아볼 건데, 그냥 선생님 어차피 설명은 책에 있으니까 저희는 발화 유도 전략에서 혼잣말 기법, 평행적, 그럼 간단하게 혼잣말 기법은 이제 추후에 교사가 교사 입장, 평행적 발화 기법은 교사가 아동의 입장에서 할 거고, FA 질문법은 어제 봤던 것처럼 2개의 선지를 주고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치 요청이라고 하는 건 목표 단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정적 피드백 유형은 추후에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같이 볼 거고, 확장, 확대라고 했을 때 이제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3가지로, 이건 미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가지 예시로 저는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큰 틀은 문법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큰 틀은 문법을 보충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첫 번째와 2번째 예시는요, 전보식 문장 안에서 예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2번째 전보식 문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걸로 그냥 모자라고 하는 것에 명사를 써요. 그럼 모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에게 명사만 사용하지 않고 플러스 동사를 해주면 그래도 2단어 이상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자 줘라고 했을 때 동사를 채워주는 문법을 보충해주는 것도 확장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줘 아니면 신어라고 하는 동사만 주어지고 아이가 명사라고 하는 것을 채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자 줘에서 저를 동사를 통해 문법을 채워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시인 거지만 추후에 신어 라고 했을 때 얘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앞에 신발이라고 하는 명사를 채우는 거. 그럼 큰 틀에서는 전보식 문장 안에서 동사를 채워주기도 하고 명사, 문법을 다 보충해 주는 것이 기출에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체가 전보식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전보식 문장인 거잖아요. 그럼 모자 조라고 했을 때 뭐가 빠졌어요? 조사가 다 빠졌거든요. 그럼 조사를 채워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조사 채워주면서 뭐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더 확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동사를 채워주는 거, 명사를 채워주는 거, 전보식 문장 안에서 우리가 조사를 채우면서 문장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볼 거고요. 확대는 뭐 의미, 그러면 흔히 우리가 봤던 체험, 네, 생각하면 되거든요. 꿈이 뭐. 그래서 의미를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의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가 잘못 발화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칭찬을 먼저 해주래요. 잘했어. 멋지다.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정확하게 교정시켜주는 걸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과거 문제까지 풀 때에는 약간 예시가 계속 달라졌거든요. 1판, 2판, 3판 예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3판 위주로 보겠지만 저희는 재구성 부분에서 1판은 안, 못 이런 식으로 해서 재구성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구성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뭐 영희가 철수를 때렸어. 그러면 영희가 철수한테 맞았어. 이렇게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재구성은 어순이 또 달라서 재구성해 주는 걸로 또 설명하기도 해요. 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말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바꿔주는 거. 수정 후 제시도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멍멍이야? 실제 이 아이가 고양이를 멍멍이라고 잘못했으면 얘는 멍멍이가 아니라 고양이 맞아?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자기 수정도 자기 수정 모델도 있고 자기 수정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가 잘못 말한 발화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주면서 모델을 보여준다든지 이거 맞아? 틀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요청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해설 자료는 365쪽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해도 뭐 이거 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매년마다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자, 혼잣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교사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혼자 대화를 하듯이 하는 거. 교사가 교사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식판을 치워야겠다. 밥을 다 먹었으니 이제 칫솔에 치약을 짜야 되겠다. 누가 누구 입장? 교사가 교사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평행적 발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행위에 대해서 아동의 입장에서 말하는데 이걸 누가 교사가 아동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추후에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볼 때 과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선생님 과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아동의 입장에서 잘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첫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예시가 평행적 발화 기법을 보면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준호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네. 준호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구나. 이렇게 해서 또 발화하는 예시가 있거든요. 이 2가지로 외워놓으시면 어떤 경우는 선생님 아니면 이게 없어도 지수 과자 주세요 라고 예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이의 입장에서 서술해주는 식으로도 좀 문장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선생님들이 잠깐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놓으면 김 교사는 자동차 운전하네. 자동차 운전하고 있네. 그래서 추후에 공을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 연지가 공을 바구니에 넣고 있구나. 공을 넣고 있구나 라고 해서 평행적 발화 기법 예시 2가지를 암기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
기본적으로 많이 선생님 아니면 지수 뭐뭐 해주세요 라고 높임말을 쓰는 예시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여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교사가 아동의 입장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문장으로 말해주는 경우.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반복될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FA 질문법은 두 가지 선지를 골라준다라고 했습니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에서 아이가 선지에 답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고요. 대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피드백은 해주진 않아요. 그냥 목표 발화를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목표 단어가 나올 때까지 아동의 말을 고쳐 나가도록 유도한다. 이거 하면 이거 뭔데? 라고 해서 교사가 유도하는 이런 예시가 전부였었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화 후 언어 자극 전략인데 이거 보기 전에 잠깐만 저희가 한 가지만 좀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66번의 문제를 풀 때, 66번의 문제를 풀 때 이건 유특 문제잖아요. 그럼 유특 책에도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약간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이에요. 유특은 유특 안에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초등하고 중등은 이렇게도 유특은 나오구나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적 상호작용, 우리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유특책에서 보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반응적 상호작용이 나온대요. 그래서 반응적 상호작용에서는 환경적 교수의 방법처럼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확장, 부연 설명, 평행적 발화 기법, 혼잣말 기법. 그래서 유특책에서는요.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얘네들을 설명하기도 해요. 우리가 봤던 얘네들을. 알았죠? 그래서 유특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환경중심 언어중재라고 하는 파트에서만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의사소통 문제인데 유아특수 선생님들은 또 유특 버전으로서 반응적 상호작용 안에 확장, 확대,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을 포함해서 보는 범위도 있구나라고 하는 배경 지식. 그리고 초등, 중등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반응적 상호작용 안에서 확장, 확대, 이 지문 틀렸다라고 무조건 그으면 안 되고 유아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거 포함시켜서 보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지라고 하는 그런 배경 지식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설지를 잠깐 훑어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런 교사의 발화 전략이라고 하는 유도 안에서 혼잣말 기법, 평행적 발화 기법, FA, 대치 요청도 봤지만 유특 안에서도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흐름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시 고은 교수님 책으로 와서 발화 후의 언어 자극 전략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뭔가를 말을 했겠지요. 자, 그리고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자극 전략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때 피드백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향상,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아동의 오류에 대한 교사의 발화를 모두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교정적 피드백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맞았어, 틀렸어, 그렇지 않고 그치지 않고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의 유형도 보고 그 다음에 예시들을 볼 건데 사실은 약간씩은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포인트를 어디다 둘까 가르쳐 줄까 해서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예시들을 조금씩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놔야 해당하는 정의들이 확실하게 잘 매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명시적 오류 수정은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기도 하는데요. 발화의 오류가 있으면 명확하게 알려준대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고양이를 보고 저기 멍멍이 그러면 명확하게 멍멍이 아니야 고양이야 라고 해서 올바른 발음을 직접 지금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제시해 주는 게 명시적 오류 수정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 언어적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상위 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수정해 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유도만 할 거래요. 그래서 오류에 대한 힌트를 주거나 정확한 형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거나 정보나 질문을 제공하는 형태인데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힌트를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한테 나 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른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라고 해서 조금 더 힌트를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저 좀 주세요. 뭐 이렇게 존댓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어른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라고 해서 존댓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여기랑 한번 가볼게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끌어내기랑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정확한 형태를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제공하는 피드백이래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언급한 것을 완성하게 하거나 올바른 형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시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교사, 그림책을 보면서 여기 큰 호랑이가 있네. 호랑이가 뭐 하고 있어? 라고 했대요. 이렇게 벌렸어요. 그런데 하품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휘에서 오류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다시 한번 유도해요.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하품이라고 하는 정반응을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얘랑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저는 공부할 때 좀 그랬거든요. 확실하게 뭔가 구분 짓는 것은 좀 애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교정적 피드백이 공교심 책이 전부인 거고 이 책에서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시에서 확실하게 저희가 구분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류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했으니까 어른한테 말할 때라고 하는 힌트가 이 지문 안에 섞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끌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바로 정반응을 보이지 않는 형태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지문의 통을 그냥 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급한 것을 완성하게 하거나 올바른 언어 형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언어 형태. 그랬을 때 여기 큰 호랑이가 있네. 뭐 하고 있어? 한 번 정도는 오류를 보이구나. 바로 정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구나. 그럼 다시 한번 교사가 뭐 해주는 거다? 행위를 하면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을 하게끔 힌트를 주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질문을 계속 여러 번 유도하면서 이끌어내기를 하는 거고요. 질문.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의 안에서는 당연히 질문하지만 그 질문 안에 한 번에 이 아이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끔 힌트가 이미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른한테는 어떻게 해서 어른한테 하는 것의 존댓말을 바로 정반응을 보일 수 있게끔 힌트가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지문 안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힌트를 이 물어보는 안에서 이미 힌트를 한번 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끌어내기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런 해당하는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힌트도 될 수 있겠죠. 두 번 정도 질문의 형식을 주면서 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이끌어내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더 어려우면 한 번 정도 힌트를 주느냐, 두 번 정도 힌트에서 정확하게 얘가 정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도 보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아무튼 이 지문 안에서 바로 정반응을 유도하게끔 실제 시험 문제는 만약에 나온다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굳이 헷갈리는 걸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예시 안에서 정확하게 명확한 거 안 그래도 많은데 출제고 많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쳐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쳐 말하기라고 했을 때는 오류가 있는 말의 일부나 전부를 수정해주는 형태래요. 그럼 오류가 말하고 있는 걸 바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류를 명시적으로 멍멍이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는데요.